혹시 요즘 따라 이유 없이 괜히 불안하다는 느낌 자꾸 들진 않으셨나요? 별일 없는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든지, 아무도 없는 집인데 자꾸 기운이 가라앉는 느낌, 혹은 잠들기 직전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오는 날. 그 감정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그런 기묘한 불안감은 공간 안의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특히 조상님이 머무르던 자리 혹은 복이 잠시 머물던 장소에서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느낌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그걸 놓친 사람들은 복이 떠나는 것도 모르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삶 전체의 흐름이 갑자기 막혀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신호를 먼저 감지한 사람은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기운이 틀어진 공간을 바로잡으며 막혀있던 재물운과 행운의 흐름까지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괜히 불안했던 적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불안함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복이 떠나기 전에 조상이 보내는 작은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과 감정의 연결. 풍수에서는 집은 몸이고 기운은 혈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공간의 흐름은 곧 당신의 감정과 삶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괜히 가슴이 탁 막히고 숨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공간에선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듯한 따스한 기운을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공간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 머무는 기운은 사람의 감정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풍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은 내 마음의 문제라고 여기지만 풍수에서는 그것을 외부의 기운이 내부의 감정을 건드린 결과로 해석합니다. 즉, 이상하게 오늘따라 불안하다는 느낌은 내 안에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집안 어딘가에서 기운이 요동치고 있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운은 가장 자주 머무는 자리, 즉 침대, 거실 소파, 부엌의 작업대, 창가 근처 등 일상 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우선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이상 신호는 단순히 하루 기분의 기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은 관계의 단절로, 무기력은 건강의 저하로, 기운의 소실은 재물의 이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너짐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이상하게 불안했다, 괜히 마음이 서늘했다, 낯선 느낌이 자꾸 드는 공간이 있었다는 아주 사소한 감정에서부터입니다. 이 감정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순간 복이 머물던 자리는 점차 비워지고 그 자리에 낯선 기운이 대신 들어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의 감정을 단순한 기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조상이 떠나기 직전 남기는 기운의 잔향일 수 있고 복이 흔들리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풍수의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불안함이 반복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간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감정은 공간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하다는 느낌은 풍수적으로 보면 이미 당신의 집 어딘가에서 기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그널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기운이 완전히 뒤틀리면 어떤 사람은 돈이 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다투며, 어떤 사람은 건강까지 무너집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다음 세 곳에서 기운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불안의 기운이 번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현관 외부 기운과 맞붙는 첫 번째 관문.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관이 어수선하거나 신발이 널브러져 있거나 거울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그건 외부의 복기운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도 튕겨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올 때부터 어딘가 낯선 느낌, 문을 열고 나서야 한숨이 쉬어진다거나 들어오면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면 현관 기운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침대 머리맡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특히 머리맡은 당신의 영혼과 가장 깊게 연결된 지점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다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밤새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고장난 시계,
검은색 소품 또는 날카로운 장식,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리모컨,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 이런 것들이 머리맡에 놓여 있으면 조상의 기운이 머무르던 자리에 혼란이 생기고 당신의 재물 기운 또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역류라고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도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하다. 이유 없는 악몽 또는 가위 눌림. 세 번째, 부엌 싱크대 재물운이 시작되는 물의 흐름.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할 곳, 바로 싱크대입니다. 왜 하필 싱크대인가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풍수에서는 싱크대를 재물의 순환을 상징하는 물의 입구로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진다거나 막혀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혹은 배수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면 이건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서 재물의 흐름이 이미 정체되었거나 누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일마다 막힌다, 불안감이 커진다면 그것은 집안 전체의 재물 기운이 끊기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지금부터 소개할 3단계 공간 루틴을 단 3일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기적처럼 감정을 바꾸고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1단계 멈춘 모든 것을 내려두고 공간의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두고 그저 5분 동안 당신의 공간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어디서부터 기운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혹시 자꾸 시선이 가는 어지러운 구석, 오래 닫혀 있었던 창문, 먼지가 쌓인 곳이 있지는 않나요?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기운은 정체된 기운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쌓여있고 흐르지 않는 에너지. 그 기운이 당신의 감정까지 묶어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정리. 감정이 흔들릴수록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풍수의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핵심은 비움에 있습니다. 다음 공간을 점검하고 정리해보세요. 현관, 필요 없는 신발과 우산은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켜주세요. 부엌, 싱크대 주변은 깨끗이 닦고 사용하지 않는 조리기구는 정리. 침실, 침대 주변, 특히 머리맡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제거. 이때 중요한 것은 쓰지 않는 것부터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때는 그냥 내놓지 마시고 고맙다고 말하며 보내세요. 이 감정은 물건에 대한 마지막 인사이자 기운을 흐르게 하는 풍수적 예법이기도 합니다. 3단계 체험. 조용한 폭. 기운을 부르는 공간 만들기.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그 빈 공간의 기운을 다시 채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언가를 다시 놓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흘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복 기운을 다시 불러오는 대표적인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문 열기.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기운의 순환을 시켜주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는 음기가 머무르지 못합니다. 향 피우기. 백단향, 라벤더, 유칼립투스 계열은 기운을 정화하고 조상의 기운과 연결되며 마음의 불안을 다독이는 작용을 합니다. 복 상징물 한 가지 놓기. 작은 복주머니, 백호석 또는 유리구슬 등 복을 부르는 물건 하나만 고요한 공간에 놓아보세요. 욕심내지 말고 단 하나만. 공간은 절제된 기운일수록 더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먼저 반응합니다. 말보다 앞서 움직이고 논리보다 깊이 흔들립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이 먼저 안다고 말합니다. 몸이 불편하기 전에 마음이 무겁고 일이 꼬이기 전에 공간이 먼저 삐걱거립니다. 요즘 괜히 불안하셨다면 그건 당신이 기운의 흐름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복이 들어올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늘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사람.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문득 마음이 걸리는 구석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복이 머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기운을 바로잡는 건 거창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당신의 느낌을 믿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최근 이유 없이 불안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장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불안은 복으로 바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기운을 믿는 이들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구독은 기운의 연결, 좋아요는 복의 씨앗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반응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복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